한부모 가정 자녀, 또 기초수급자 가정 자녀는 무조건 B급 관심병사다. 네. 우선 군복무 당시 관심병사였고요. 현재는 군인권센터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송현민 간사 연결합니다. 송현민 간사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군복무하셨어요? 제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군복무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근데 관심병사로 분류가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이유가 모두 적용이 됐는데요. 한부모 가정이라는 거랑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라는 두 가지 이유로 다 한부모 가정으로 관심병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B급이죠? 네, B급이었고요. 본인이 B급 관심병사라는 걸 언제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게 다대 배치받고 복무하고 한 1년쯤 됐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제가 행정병으로 복무를 했는데 그 간부들 업무를 돕다가 서류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간부들이 보는 서류에 내가 보니까 B급 관심병사로 돼 있구나라는 걸 알았다? 네, 그때 이유도 같이 써 있고 어떤 등급인지도 다 나와 있었고요. 그걸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당연히 매우 기분이 나빴죠. 그러니까 가정 형편은 어려워도 대학에 무사히 진학도 했고 학교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열심히 사회생활 잘하고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예. 갑자기 예비 문제아 취급을 받고 되게 2등 시민이 돼버리는 그런 기분 예. 매우 깊겠죠. 혹시 입대하고 그걸 알기까지 또 알 후 어쨌든 간에 군 네네. 복무하면서 B급 관심사병으로서 무슨 특별한 대우 같은 걸 받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대 관리 주간 같이 이제 특별하게 부대 관리에 집중하는 주간에는 관심병사에게 관심병사를 상담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하는 게 이제 행정적으로 절차로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간혹 했고 근데 그런 경우도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진 않았고요. 기억나는 건 두세 번 정도. 그리고 그것도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부대 생활은 이미 잘하고 있는데 굳이 관심병사라고 억지로 상담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크게 효용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특별히 그렇게 분류된 사람들만 상담을 한다 이겁니까? 그런 주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급별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상담을 하는 거는 주기적으로 되어 있긴 한데 예. 부대 관리 주간에는 특별히 이제 특히 더 그런 병사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게 주된 업무죠. 같이 복무하는 다른 병사들이 네. 우리 송현민 씨가 B급 관심사병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일단 그게 제가 알게 된 계기 자체도 업무를 돕다 보니 어쩌다 알게 된 거였는데 예. 일단 저 같은 행정병들은 대체로 다 알고 있었죠. 네, 근데 저는 굳이 그거를 숨기거나 그러니까 제가 한부모 가정이거나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해서 군 생활을 못하거나 하지 않다는 거를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굳이 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언급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행정병들은 대충 그렇게 알게 되면은 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모든 부대 장병들이 다 알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알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게 알게 되면 주변의 시선이 안 좋아집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변화 같은 건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그게 약간 이제 관심병사를 어떤 이유로 되게 됐는지, 선정이 됐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정말 군대의 그 자의적인 기준,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계적인 기준을 통해서 나눈 경우에는 이게 군대 생활도 잘하고 있는 애가 그런 이유로 되고 있다. 그리고 내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에는 굳이 앞에서 언급을 하지는 않죠. 예. 근데 이게 관심병사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꼬리표, 부정적 꼬리표나 낙인이 돼버리는 상황에서 걔는 관심병사라는 것만으로도 시선이 좀 달라지긴 하죠. 아하. 그러니까 정말 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런 병사들은 또 특별히 관리가 좀 필요한 병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심병사라는 그 기준이 취지는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굉장히 기준이 모호하고, 진짜 관심이 필요한 병사, 아닌 병사 혼재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병사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필요하죠. 공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사회로 복귀를 해야 될 사람들이고, 군대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관심병사를 지정해놓고 이 사람들만 이렇게 관리한다라는 거를 겉으로만 보여주고 이건 정말 군대의 자기로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 하려면 정말 관심 써줘야 할 병사들을 제대로 가려서 정말 제대로 관리해 주던지 이게 얘기군요. 글쎄요. 저는
가린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허. 모든 병사들이 어떤 나에게 문제가 있다, 심정적인 변화가 있다, 혹은 나의 가정환경, 혹은 뭐 나의 어떤 생활에서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하면 예. 그거를 누구나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고 예. 모든 사람들은 그런 창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렇다는 예. 그럼 송현민 간사는 이 관심병사 등급제도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군요. 굉장히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이죠. 소고기도 아니고 사람을 편의적으로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한다는 것도 아주 우스운 일이고요. 알겠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뭐 이제 다쳤는데 너는 뭐 많이 다치지 않았으니까 넌 말하지 마. 혹은 너는 애초에 건강한 애였는데 다쳤으니까 너는 이 얘기는 안 들어줄 거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 알겠습니다. 모든 병사는 관심을 받아야 한다. 네. 이 말이 기억에 남는군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인권센터 송현민 간사였고요.